그의 이름은 토니노 모라였습니다. 그는 사르데냐의 누어로 고원지대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 아침 식사 전 산악지대를 6마일이나 걸었고 예전 그의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것과 같은 식사를 하러 집에 돌아왔으며 심장병, 암치매, 그리고 매일 먹는 약 하나 없이 97세까지 살았습니다.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 인구당 100세 이상 노인을 더 많이 배출한 누어로 위쪽 마을 술치스 술칫의 기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국적인 약초나 유전적 이상 혹은 다른 세계의 관습과 같은 특별한 것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토니노의 주방이었고 그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의 식료품 저장실처럼 보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토니노가 정확히 무엇을 먹었고 어떻게 준비했으며 그의 일상적인 루틴의 각 부분이 그의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해야 할 프로토콜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따라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식료품 목록과 가격, 그리고 서양에서는 거의 아무도 하지 않지만 다른 모든 것의 결과를 바꾸는 그의 준비 과정 중 한 단계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펜을 준비하세요. 이것은 적어둘 가치가 있습니다. 토니노는 오트밀도, 계란도 단백질, 쉐이크도 아닌 보리, 즉 펄보리, 도정보리로 매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산악 토양에서 자라는 곡물 누어로의 고원 농부들이 땅이 내어주는 것이었기에 대대로 먹어온 곡물입니다. 그는 보리를 그대로 요리하여 올리브 오일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한 뒤 따뜻하게 먹었습니다. 그것이 아침 식사였습니다. 사사리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사사리의 EA 프로젝트가 사르데냐의 100세 이상 노인 4,000명 이상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조사했을 때 보리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가끔 먹는 식재료가 아니라 매일의 기본 식단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건강 결과와 교차 참조했습니다. 보리를 가장 많이 섭취한 내륙 고원지대의 100세 이상 노인들은 연구 대상 그룹 중 심혈관 질환, 발병률 만성, 염증 수치 대사, 질환 발병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펄보리의 혈당 지수 GI는 28입니다. 백미는 72, 파스타는 49입니다. 이 차이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수십 년에 걸친 매일의 혈당 관리는 사르데냐의 토니노와 같은 사람들을 서양의 동년배들과 구분 짓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활성화합물은 베타글루칸으로 소화관에서 천천히 계를 형성하여 식후 혈당 급증을 둔화시키고 장점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내 세균에 영양을 공급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동핀란드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이스터너 핀란드는 대사 지표가 높은 성인 150명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보리베타글루칸 6g을 추가로 섭취했습니다. 허리둘레가 4.2cm 감소했습니다. 대조군은 0.6cm 감소했습니다. 칼로리는 같았지만 곡물이 달랐습니다. 토니노는 혈당 지수를 관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나는 것을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펄보리는 월마트, 크로거, 홀푸드 등 어느 마트의 곡물 코너에나 있습니다. 500g 한 봉지에 $2 미만이며 80인분 분량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퀵보리나 10분 보리가 아닌 펄보리를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리 시간을 단축하는 가공 과정은 베타글루칸 구조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라벨에서 펄펄이라는 단어를 확인하세요. 일요일에 약한 불에서 45분 동안 끓여 한 번에 요리해두면 일주일 내내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토니노는 건강 전략이 아니라 아침 식사로서 매일 아침 이것을 먹었습니다.
한낮이 되면 토니노는 언덕에서 내려왔고 그의 아내는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프는 남쪽으로 90분 거리에 있는 페르다스데포구의 멜리스 가족이 먹었던 것과 거의 같은 수프였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의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구 남매의 나이를 합치면 총 828세로 형제자매 중 역대 최고 합산 수명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이 그들의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당시 105세였던 첫째 누나 콘솔라타는 가족의 수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텃밭에서 딴 애호박 감자, 파바빈 잠두, 병아리콩, 흰 강낭콩, 작은 파스타를 넣어 어릴 적부터 매주 한낮에 뜨겁게 제공되었습니다. 토니노의 수프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집에 있는 콩류와 텃밭에 있는 채소는 무엇이든 넣고 양을 늘리기 위해 보리를 추가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물에 넣고 25-30분 동안 함께 끓였습니다. 그런 다음 서양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건너뛰는 단계인데 그는 그릇에 올리브 오일을 추가했습니다. 요리하는 도중이 아니라 요리 후의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이부프로펜과 동일한 염증 효소를 억제하는 화합물인 올로칸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로칸탈은 지속적인 열을 가하면 파괴됩니다. 사르데냐의 100세 이상 노인들은 요리 후 그릇에 차가운 오일을 추가했습니다. 생화학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생화학은 이 관습이 옳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불에서 냄비를 내린 후 질 좋은 올리브 오일 2스푼을 추가하면 활성 성분이 보존됩니다. 에픽 연구는 유럽 전역의 남성 47,867명을 18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콩류를 주 단백질원으로 섭취하는 남성은 매 끼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남성에 비해 혈중 IG, F1,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일 수치가 절반이었습니다. 60세 이후 만성적으로 상승한 IGF1은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토니노는 점심에 동물성 단백질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생의 의미가 아니라 가족이 항상 먹어왔던 대로 콩을 먹었습니다. 여기 수프의 기본 틀이 있습니다. 정해진 레시피가 아니라 집에 있는 재료로 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리일 비율 콩류, 흰 강낭콩, 병아리콩, 파바빈 또는 렌틸콩 이 비율. 애호박, 당근, 케일, 감자 등 가지고 있는 채소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채소 육수나 맹물에 25-30분 동안 끓입니다. 요리 후 그릇에 올리브 오일 2스푼을 추가합니다. 그것이 멜리스 수프입니다. 그것이 토니노의 점심이었습니다. 그것이 AK, EA 데이터가 누오르 고원의 주방 곳곳에서 계속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통조림 콩을 사용하면 25분이 걸립니다. 냄비 전체 분량은 냉장고에서 3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토니노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빵 한 조각 치즈, 약간 토마토 제철, 과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7시 전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치즈는 사육장이 아닌 산악 목초지에서 평생을 보낸 동물의 저주로 만든 반숙성 양젓 치즈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슈퍼마켓에서 진공 포장되어 판매되는 단단하고 숙성된 페코리노 로마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토니노가 매일 아침 지나치던 것과 같은 야생 식물을 먹고 자란 양에서 얻은 더 부드럽고 덜 숙성된 치즈였습니다. 목초지에서 방목한 동물의 양저제는 곡물을 먹인 소의 우유보다 오메가3 지방산이 4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2004년 영양학회지 프로시딩스 오브 더 뉴트리션 소사이어티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목초를 먹인 양저제 풍부한 지방산인 공액리놀레산시 LA는 칼로리 섭취량과 무관하게 50세 이상 성인의 체지방을 눈에 띄게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3-4회 2-3온스를 보리 및 콩류와 함께 섭취하되
일반적인 고기 1인분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트레이더 조, 홀푸드 또는 치즈 코너가 있는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만체고, 세미쿠라도 만체고, 세미쿠라도가 있습니다. 미리 부서져 있는 국내산 보통 우유로 만들미 아닌 블록 형태의 정통 그리스페타 치즈도 좋습니다. 100% 양저지라고 표기된 블록 치즈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라벨에 혼합 블렌드라고 적혀 있다면 대부분 우유입니다. 토니노는 저녁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의 하루 중 가장 큰 영양 섭취는 정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릇에 오이를 두른 따뜻한 보리와 콩수프였습니다. 고원 농부들이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가벼웠습니다. 우리 몸은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최적화가 아닙니다. 토니노의 하루 구조일 뿐입니다. 다음은 토니노가 실제로 살았던 방식을 바탕으로 구성한 일주일 전체 식단입니다. 일요일은 준비하는 날입니다. 펄보리를 한 번에 넉넉히 요리합니다. 건조 상태 500g을 요리하면 80인분이 됩니다. 콩류를 큰 냄비에 요리합니다. 흰 강낭콩 통조림 2개 또는 건조콩 1컵 분량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이 2가지가 앞으로 이어질 모든 식단의 기초가 됩니다. 월요일 아침, 토니노가 먹었던 방식대로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넣어 따뜻하게 든 펄보리. 점심, 보리와 흰 강낭콩 수프. 그릇에 올리브 오일 추가 만체고 치즈 2-3온스를 곁들임. 저녁, 사워도우빵 1조각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토마토 과일 1조각. 화요일 아침, IP 채소를 곁들인 계란 2개와 부드러운 시판용 빵이 아닌 밀도가 높고 발효된 진짜 사워도우 1조각. 진짜 사워도우의 발효 과정은 사르데냐의 플랫브레드와 같은 방식으로 곡물의 피트산을 분해합니다. 점심, 일요일에 만들어둔 콩수프를 부드럽게 듬, 그릇에 오일 추가. 저녁, 집에 있는 재료를 넣은 채소 육수. 수요일 아침,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곁들인 보리. 점심, 마늘, 로즈마리, 레몬을 곁들인 병아리콩. 볶은 후 불을 끄고 올리브 오일로 마무리. 올리브 오일과 레몬으로 드레싱한 루꼴라 치커리 또는 민들레와 같은 쌉싸름한 채소를 곁들임. 페타치즈 2온스를 곁들임. 저녁, 채소 수프 작은 그릇과 과일. 목요일 아침, 생꿀 1스푼을 곁들인 풀팻 플레인 요거트. 점심, 보리와 렌틸콩 수프. 그릇에 올리브 오일 추가. 양저치즈 작은 조각. 저녁,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곁들인 가벼운 샐러드. 금요일 아침, 계란 2개와 사워도우. 점심, 남은 콩수프와 남은 보리를 섞음. 일주일치 식량을 마무리하는 사르데냐식 방법. 만체고 치즈 2온스. 저녁, 빵, 토마토, 올리브 오일, 과일. 토요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따뜻한 보리. 점심,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병아리콩. 하룻밤 보관한 병아리콩은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생성되어가 요리했을 때와는 다르게 장내 세균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올리브 오일, 레몬, 루꼴라를 곁들임. 저녁, 채소, 육수, 양젓, 치즈, 과일. 일요일 식재료 보충 요리 반복. 1인 기준 일주일 $50 미만의 전체 식료품 목록입니다. 펄보리 $2 곡물 코너 2주 분량. 흰 강낭콩 통조림 2개 $3. 병아리콩 통조림 1개 $1.50. 만체고 세미쿠라도 1블록 $7. 정통 양젓 페타치즈 1블록 $5. 빵집에서 파는 진짜 사워도우 5-7. 계란 $4. 채소 애호박, 당근, 케일, 감자, 루꼴라 8-10.
수화길이 적힌 어두운 병에 담긴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500ml에 14달러. 레몬 1개 마늘 로즈마리 총 3달러. 일주일치 모든 주요 식사에 50달러 미만입니다. 주간 주방 소요 시간. 일요일 45분. 화요일 수프 요리에 25분. 그 외 모든 것에 매일 15분. 실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3일 동안 소화에 변화가 생깁니다. 보리와 콩류에서 섭취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의 합은 대부분의 서양 식단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일 후 오후에 무기력함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펄보리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포도당은 쌀이나 파스타와는 눈에 띄게 다릅니다. 몸은 그 신호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30일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양저치즈를 통한 오메가3의 변화가 조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데는 4주가 걸립니다. 요리 후 차갑게 추가된 올리브 오일은 식사를 통해 한겸증 신호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90일 후 이것은 더 이상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그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일 뿐입니다. 수프는 일요일에 먹습니다. 보리는 아침 식사입니다. 치즈는 곁들여 먹습니다. 오일은 항상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췄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토니노 모라가 97년 동안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고 매일 실천했던 방식입니다. 이번 주에 할 한 가지 행동. 펄보리를 사세요. 퀵보리가 아닙니다. 곡물 코너에서 $2 미만인 펄보리입니다. 이번 주말에 한 번에 요리해 두세요. 세끼 식사에서 쌀 대신 사용하세요. 그것이 첫째 주입니다. 수프는 두 번째입니다. 양저치즈는 세 번째입니다. 나머지는 그 뒤를 따릅니다. 댓글에 나이를 남겨주시고 보리를 주식으로 드셔보신 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수프의 건더기가 아니라 식사의 기본 베이스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제가 다음에 다룰 내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0세 노인 20명 한마을 20년. 클리닉도 프로그램도 프로토콜도 없었습니다. 그저 산에서 자란 곡물 어머니가 요리해 주신 콩, 그리고 97세가 될 때까지 매일 아침 같은 언덕을 걸었던 목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소박한 곡물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역사와 습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다음 장수의 보물이 곧 공개됩니다.